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순서는요, 돈 버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채팅도 가능하고 시청이 가능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오늘 리포트에 어떤 종목이 나올까 좀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분이 맞히셨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시된 리포트 내용인데요.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합니다.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또 리포트를 토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LNF인데요. 오늘 아침 대신증권에서 투자 의견 매수라면서 리포트를 제시합니다. 제목 함께 보도록 할게요. 23년에도 테슬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목표 주가 3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 소식도 전했던 LNF인데요. 폐배터리 관련한 협력을 맺었다고 해요. 폐배터리 시장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 시장 커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방식과 그 이후에 재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현재 재활용 방식과 재사용 방식 모두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분야에서 원자재 가격이 현재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 속에서 배터리 소재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주요 생산국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이 공급망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배터리 시장, 해외 시장에서 움직임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는 많이 사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또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지금 상황에서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짚어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 외에도 이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지금 발벗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14차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한 이후에 배터리 재활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EU에서도 현재 배터리 규제안 발표를 통해서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폐배터리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2019년부터 배터리 사용량을 인프라에 2,050만 달러를 투자함과 동시에 배터리 수거비 재사용률을 5%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 외에 국내에서도 희소금속 비축 일수를 기존 56.8일에서 굉장히 크게 늘렸습니다. 100일로 확대하면서 이어서 23년에는 1인당 재활용 의무량을 8.6kg 이상으로 늘리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키우고 있고 이런 국내에서의 흐름, 그 외에 환경부에서 규제까지 합쳐지면서 세계 흐름,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또 주 고객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최대 고객사로 들었어요. 유럽에서는 LG엔솔 같은 경우가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70%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만할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 공급사에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수요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측면, 그 외에 이런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공급사에서 좀 더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외에 파나소닉이나 BMW, 아우디, 닛산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생산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에서 배터리 공급부터 수요까지 이런 기업들의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순환경제 로드맵을 지금 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시장, 이런 재활용 측면에서의 시장이 앞으로도 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을 꾸준히 봐야 된다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의 활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기에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 배터리를 어떤 방식으로 좀 재활용을 하는 걸까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공정으로 활용해서 배터리로 활용하는 방법, 그 외에 이것을 분류해서 원료로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나오는 중대형 배터리를 장전 용량을 검사한 이후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로 불리운 이 시스템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ESS 같은 경우에는 차량 외에도 건물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추가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런 잔존 검사 외에 이런 재활용 시장에서 이런 폐배터리를 셀 단위로 분리한 이후에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방법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리튬 같은 이런 희귀금속의 가격대,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첫 번째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지금 봐야 할 시기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기존에 활용하고 있었던 방식, 재사용 방식이죠. 배터리팩 일부를 바로 개조하거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 등을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목표 주가 유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네. 현재 이 배터리 수요 증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할 점, 바로 해외 시장에서의 배터리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할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서 차량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테슬라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차량의 주문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 그 외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까지도 같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히 살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요? 네, 맞습니다. 뭐 친환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LNF도 저희가 관련주로 꼽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재활용 부분, 이런 폐배터리 부분을 포함을 하게 된다면 친환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외에 IRA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폐배터리 분야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LNF는 2차 전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는 뭐 친환경 시장에서도 좀 만날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물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 리포트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배터리 시장의 규모 증가, 이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수요에서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활용도의 증가,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된다면 이 리포트를 참고하셔서 상반기, 하반기 주가까지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한 줄 평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시장도 좋은 기대를 가질만 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해서 그걸로 인해서 전기차 잘 팔리고 전기차 잘 팔리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공급이 잘 될 것이고 그럼 LNF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NF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종목 현대백화점입니다. 대신증권에서 투자 의견 매수 나타냈는데요. 제목입니다. 백화점 집객력 강화, 면세점 하반기 회복 초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10만 8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좀 많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현대백화점에 대한 리포트가 10개 넘게 나왔는데요. 대부분 좀 보수적인 내용의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깊이 있게 좀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 자, 먼저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실적 부진 속에서도 빛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면세점과 소매업종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집중하는 건지 체크 먼저 해주세요. 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매업종과 다르게 세금이 유보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의 여행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매출이 좋지 않았던 건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여행객 수요가 감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경쟁력이 악화되었고
이런 가격 인하를 통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면세점 업종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세점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아침에 어떤 리포트를 봤더니 오히려 면세점이 뭐 여행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행객이 막 쫙 늘고 있지가 않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엄청 기대돼요. 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공사업과 같이 바로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면세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뿐만이 아니라 관광업과 특허 사업이 결합된 사업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 여행 시장이 계속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후발주자로 충분히 리오프닝주로서 가치를 다시 깎아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뭐 계절적 영향이 예전에는 컸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여행객들의 수요가 주로 이제 휴가철에 집중이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휴가철에 집중되기보다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연중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및 일본, 중국 이런 인접국들의 해외여행 시즌에는 좀 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측면, 그 외에도 우리의 매출이 점차 상승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구매 한도를 폐지하는 이런 것도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건 언제쯤 좀 실적에 반영이 될까요?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구매 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 발표가 22년도 초반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이 발표가 되더라도 이런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이 늘어난 수요가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여행객 수요가 반영된 이유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이후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해외 출국 내국인 대상으로 해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6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43년 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 국내 면세점들에서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주요 소비 계층인 MZ세대에도 마케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구매 한도 폐지에 이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까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을 조정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수요 충분히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800달러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돈은 없지만 마음이 800달러라는 숫자를 딱 보는데 가까운 나라라도 여행 가서 좀 이런 혜택을 누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저희 현대백화점 매출이 좀 감소한 상황이었어요. 4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그래서 1분기에도 살짝 주춤한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2분기부터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리포트 안에 좀 담겨 있더라고요. 2분기부터는 근데 정말 회복 가능할까요? 뭐 2분기 회복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면세점 섹터의 약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측면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매출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면세점 섹터, 이제 면세점 섹터에서는 굉장히 매출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회복될 기대, 그리고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매출의 수요 같은 경우에 우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은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좀 더 증가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지누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매출을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는데 이 부분도 괜찮을까요? 하향 조정돼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세점 사업이 지금 관광객 증가를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바로 적용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23년 면세점 업황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와 그리고 한국을 향해 오고 있는 이제 단체 관광 재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외에도 지금 K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이런 관광객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측면, 이것들을 봤을 때 이런 면세점 섹터를 가지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 리포트는 현재 가격대 충분히 믿어볼 만하다.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리포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도 볼만한 리포트다. 한 줄 평도 봅니다. 방역 정책 완화 등 많은 호재가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뭐 4분기, 1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좀 잘 갈 것이다. 호재까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두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LNF와 현대백화점이었는데요. 여러분께 좋은 정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송가람 대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